자,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였어요. 구하라법. 그러니까 지난 10일이죠. 이거 국회에서 추진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젊은 딸이 이제 암으로 숨지면서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간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지난해 11월이죠. 이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20여 년 전 자녀를 떠난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 상속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크게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일명 구하라법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그 28년간 연락 없이 살던 이제 친모가 이제 딸이 사망하자 나타나서 이제 딸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제 생전 딸이 살던 집 보증금 이제 포함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상속 재산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이제 딸이 투병이나 이제 간병을 도맡았던 새엄마와 이복 동생에게 딸이 계좌에서 이제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5,500만 원, 이것마저 내놔라 이런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1월에 운명을 달린 이제 구하라 씨 사건과 너무 판박이다. 이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됐지만 그 소송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이 생모가 그동안 이제 유족들에게 오히려 이제 주는 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 쳐다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죽으면서 뭔가 유산이 남으니까, 유산은 그럼 상속이니까 직계 존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가 그 상속에 대한 그 재산을 찾아가고 재산을 받고 보험금을 찾아가고 이런 일 참 씁쓸한데. 아니 뭐 이제 네. 이런 얘기하고 어르신이라도 혼날 수는 있지만 뭐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을지도 참 놀라운 행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유산 상속을 받는데 무슨 뭐 이 결격 사유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현행 민법에서는 1,004조에서 이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이제 이른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고의로 이제 뭐 직계 존속이나 뭐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그리고 자신이랑 같이 이제 상속도 순위가 있거든요. 예, 이제 예. 선순위 아니면 동순위인 사람을 살해했거나 이제 살해를 시도한 사람. 아니면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상속인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사기나 강박을 수단으로 이제 유언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긴 유언서를 뭐 위조나 변조한 사람 아니면 숨긴 사람 이런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뭐 보호 의무나 부양 의무를 뭐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가출을 했다거나 이혼을 해서 이제 아예 뭐 남남처럼 사는데 이런 상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친권을 잃었다 해도 상속은 또 뭐 별개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친권은 이제 살아 있는 동안 이제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르고 교육하고 만약에 뭐 재산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사항이라면 이제 상속은 이제 이런 미성년인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망한 뒤에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생전의 어떤 권리, 사후의 권리 그래서 좀 별개의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친권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 친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했지만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보니까 이 친권자가 도저히 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면 친권 상실 판결 제도를 통해서 박탈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뭐 예. 후견일 지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권 상실 판결 이런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제 상속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야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예.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생전에 이제 뭔가 제한하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말씀대로 하면 법원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친권 소송까지 친권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가진 혹시라도 자녀가 먼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에 대한 권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있는 거죠. 아유, 지금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어마어마한 친족 간의 그런 범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참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이 상속 재산 같은 경우 유산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하면 보상금이라든지 보험금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유산이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제 보험금은 이제 수익자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익자 지정할 때 그 약간 보면 이제 법정 상속인 보통 이제 그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금, 네네. 네, 생명보험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정 상속이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네.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금 타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법정 상속인 아니면 네. 상속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죽고 나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뭐 다른 사람을 기재할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남아 있는 내 상속인, 내 가족들한테 주고 맞습니다. 싶으니까 이제 상속인이라고 기재를 하면 이제 의뢰. 의뢰 받아간다. 의뢰 이제 받아가니까 이게 이것도 상속 재산이구나 저도 이렇게 그거 생각하는데 보험 들 때 따로 그렇게 지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상속의 권한은 있으니까 그렇죠. 보험금 타간다. 근데 어쨌든 결격 사유에 뭐 부양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제 연락 끊고 정말 뭐 부모하고는 아예 왕래가 없는. 근데 갑자기 이제 찾아와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일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근래 들어서 좀 많아졌다고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사망해서 빚만 남겨놓고 갔다. 이러면 뭐 찾아오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금이 나오고 재산이 남겨진 경우거든요. 뭐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뭐 세월호 침몰호 사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북판 구하라 사건 그리고 또 부산에서 몇 년 전 이제 모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시에 이제 붕괴 사건으로 또 어린 학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모두 돌아가신 분은 어린 자녀였고 이제 다 연락을 끊고 살던 부모가 이제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을 하는 건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이제 좀 얼굴도 자기도 이제 내가 애를 버리고 갔다 이런 죄책감이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돈 때문에 안면골수하고 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좀 모르는 사회로 좀 가지 않나 이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현행법 하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생전에 미리 나눠주거나 이제 증여 아니면은 유언으로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뭐 기여분 제도로 해서 이제 뭐 특정 상속인이 뭐 특별히 내 재산을 기여하는 데 좀 도와줬다 아니면 나를 특별히 뭐 간호를 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챙겨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은 이제 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갑자기 예측 사망을 못하죠. 했고 네.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이제 유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소에 내가 이러고 싶다 이런 걸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유언을 하려면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17세 이상이니까 그 전에 어린 학생이 뭘 쓰고 간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게 그 유언서에 성명, 주소 그다음에 이걸 내가 언제 기재했는지 작성 월 일자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되면은 무효가 돼서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억대의 그 재산을 어떤 대학에 기증을 하는데 네. 이 유언서가 진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만큼 이제 유언서 효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아마 100명 수백 명한테 내 재산 죽으면 어떤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하더라도 이 유언서가 없고 뭐 거기에 만약에 날짜가 빠졌거나 이러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 근데 때문에 성명 주소 날짜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증까지 받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확실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자필 증서를 남기면 이거를 가지고 또 시비를 가려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고인이 쓴 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이거는 고인이 쓴 게 맞다 이런 검인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 평소에 쓰시던 지금 돌아가신 분 필적이 남아 있으면은 네. 이거를 대조를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그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네. 또 시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또 공증인 사무실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남기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힘든 그렇지. 방식이니까. 네. 그리고 약간 공증까지 절차를 밟으면 내가 정말 내일 당장 저 세상 가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맞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죠. 네네. 그래서 진짜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사람은 그만한 재산이 없어. 맞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17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임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죠. 전혀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적는 거잖아요. 해외 경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법은 이제 대륙법계라고 해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법을 이제 골격을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제 일본법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뭐 중대한 모욕을 가하거나 뭐 현저한 비행이 있는 데는 상속은 박탈한다. 중국도 뭐 유기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 의무를 개일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부모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같은 동북아 아시아 국가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다 하고 있네. 하고 있네요. 네네. 네. 아니 근데 그 지난 5월에 소방관 딸이 순직해가지고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등장해가 유족연금을 다 갔다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법원이 이제 생모한테 양육비를 물게 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혼 상담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는 남과 남이 만나서 헤어지면 진짜 끝이지만 예. 이제 피가 섞인 자식과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부가 협의로 뭐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뭐 양육비를 부담한다. 네. 경제 활동을 해서 아니면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엄마가 이제 양육비를 부담한다. 같이 살면서 아니면 또 반반 하던가. 이거는 다 사안마다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이제 전북파 이제 구하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 급여랑 연금을 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이혼 후에 한 번이라도 넌 나에게 양육비를 준 게 있냐. 원칙적으로는 공동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법원이 그 이혼한 생모에게 그 이후로부터 발생한 이 양육비에 대해서 남편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좀 상기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과거에 뭐 양육비라도 돌려받겠다 이렇게 뭐 해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지금 이제 10수년 만에 나타난 부모가 상속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법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이제 폐기가 됐단 말이죠.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국민청원 올린 거는 이제 10만 명 동의를 얻었지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현저하게 부양 의무를 개일했다. 이 현저안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법안을 발의한 구하라 측 대리인은 이거 네. 현저이라는 이런 단어는 이제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 이제 개별 사례에 반할 수가 있다. 이래서 현저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금 이제 모호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제 2010년 11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현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네.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걱정해야 되고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보완 방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게 어떤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친권 상실 제도처럼 상속권 상실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생전에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내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박탈하다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권 박탈과 함께 상속권도 박탈을 하자.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을 저렴해
그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마지막